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짝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짝사랑이라는 건 나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어 보이거나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짝사랑이 오래되면 이거는 좀 매달리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매달리는가? 왜 잘 포기가 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요, 우리가 짝사랑의 특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짝사랑이라는 건 나는 되게 작아 보이는데 상대방은 되게 커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상대방이 진짜로 멋있고 나보다 멋지고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는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느꼈을 때 이제 짝사랑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리 말하면 나는 되게 작게 보고 나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나는 작고 상대는 커 보이고 이러면 본능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거는 갖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보다 나은 상대에게 내가 매달리고 싶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인지상정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그 상대를 환상 속에서 부풀려서 계속해서 그 모습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내가 상대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멋진 이 상대를 내 옆에 두면서 뭔가 하찮고 보잘것없고 이런 내가 나보다 멋있는 상대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나도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 또는 내가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 상대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이제 장기간의 짝사랑의 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짝사랑이라는 건 좀 내 안에 내가 없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상대방을 부풀리고 상대방을 크게 보고 상대방에 매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달리 말하면 자아가 불안정하다, 아니면 자아가 좀 발달이 덜 돼 있다, 내지는 내 자존감이 낮다, 이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짝사랑을 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시간 짝사랑으로 마음앓이만 하고 그러면서 정작 고백은 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잠깐 이 애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착이라는 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대방과 맺고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대상이라는 건 이제 부모, 자식, 부부, 연인, 친구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찐친이나 베프라고 부르는 아주 가까운 친구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이제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 이거를 애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착은 다시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나뉘는데요. 제가 이 짝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불안정애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둘을 나누는 기준은 주로 부모가 되겠는데요. 이 주 양육자가 아이에게 얼마나 일관되게 양육을 했느냐로 다시 또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했는지 아니면은 좀 오락가락하면서 비일관적으로 양육을 했는지 이거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불안정애착은 다시 저항애착, 회피애착, 혼란애착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저항애착이 바로 좀 이 짝사랑과 연관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불안정애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저항애착은 나는 부정적으로 보는데 상대방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나보다 나아 보이는 상대방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회피애착은요, 나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상대방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상대방과 좀 거리를 두고 좀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좀 친밀한 관계가 되면 좀 회피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 혼란의 착은 나도 부정적으로 보는데 상대방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항상 자기를 막 비하하면서 그러면서 노력은 하지 않고 나도 싫고 그러면서 맨날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높은 확률로 이 혼란의 착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불안정의 착에서 공통적으로는요, 이 상대방을 믿지를 않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짝사랑의 경우에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고 내가 뭔가 말을 했을 때 나를 수용해 줄 것 같고 이러면 매달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내가 만일에 마음을 표현하더라도 높은 확률로 거절받을 것이다 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이성적으로는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를 거부할 확률이 높은 사람은 나도 관심을 갖지 않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계속해서 이 짝사랑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대를 포기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안에 내가 없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라는 나의 환상 속에서 부풀린 나보다 멋진 존재가 있어야만 나도 존재의 이유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버리지 못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상대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마음속에서 그러면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불안정 애착의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내가 그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이 짝사랑하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내가 어릴 때의 어떤 습관이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정 애착이라는 게 부모가 나에게 비율간적인 양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날 이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막 가서 재롱도 피우고 애교도 부리고 이랬어요. 이랬더니 부모가 우리 너무 예쁘다. 우리 누구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다음날 나는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모님이 밖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지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똑같이 내가 행동을 했는데 아니 너 지금 집안 분위기도 눈치 못 채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 혼자 그렇게 히히닥거리고 그러면 되겠어? 오히려 혼을 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아이는 혼란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만일에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에게 화를 내거나 이러면 저 사람 뭐야? 이러고 나도 그냥 관심을 끊을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쨌든 나는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화를 내고 거부하는 부모에게 더 매달리고 잘 보이고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은 또 내가 되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게 나에게는 뭔가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거부를 받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만 같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은 나에게 관심 없으면 나도 그냥 그래? 이러고 다른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어릴 때에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여기서 버림받으면 내가 살아남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 무의식적인 작용이 계속 이 짝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알겠어요. 내가 왜 계속 짝사랑만 하고 고백도 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이제 전전긍긍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고 자각을 하신 거 이게 이제 내가 짝사랑만 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짝사랑에서 이제 벗어나고 이걸 그만하려면 상대를 환상 속에만 두지 마시고 이 사람의 장점이든 단점이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보실 수가 있어야 해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근데 이게 사실은 상대방을 바라보려고 하기보다 나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나는 어떤 경우가 견디기가 힘들고 나는 어떤 경우에 행복하고 이렇게 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환상 속의 그대가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이런 케미컬도 느끼고 시너지도 느끼고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시해드린 방법은 이제 일기를 쓰셔라. 그리고 하루에 뭐 2분이라도 나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안정애착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이 영상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도 나는 도저히 짝사랑이 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포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달리 생각하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그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존중하는 만큼 나도 또 존중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가 아니라 존중이다 라는, 그렇게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짝사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짝사랑을 이제 그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